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는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시작은요, 사실 금과 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쓰인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때는 15세기 말 유럽의 배들이 새로운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을 때 이건 그냥 지리상의 발견,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두 개의 대륙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정말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본주의라는 세계가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그 어둡고도 깊은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거의 언제나 욕망이 있죠. 이 역사를 움직인 첫 번째 톱니바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황금, 즉 부를 향한 유럽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아시아에서 온 후추 같은 향신료나 비단이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가져올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특히 스페인 같은 나라는 막대한 금과 은을 손에 넣어서 제국의 힘을 키우려는 야망으로 아주 불타고 있었죠. 바로 이 욕망이 코르테스나 피사로 같은 정복자들을 머나먼 신대륙으로 이끌었고요. 결국 아스텍과 잉카라는 위대한 두 제국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대륙에서 발견된 눈부신 보물 뒤에는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그리고 멕시코의 사카테카스에서 발견된 은은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포토시 은광 하나가 당시 스페인 제국 전체 재정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양의 은을 대체 어떻게 다 캤을까요? 스페인은 미타라고 불리는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잉카 제국에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던 일종의 노동제도였는데 스페인이 이걸 아주 잔혹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죽음의 광산으로 내모는 끔찍한 착취의 도구로 말이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끝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수많은 원주민들이 광산에서 죽어나갔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 건너온 천연두 같은 무서운 전염병까지 덮치면서 원주민 인구는 그야말로 파멸적인 수준으로 급감하고 맙니다. 이렇게 원주민 노동력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자 스페인 제국은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은은 계속해야 하는데 이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라진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럽인들은 바다 건너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을 잇는 거대한 비극, 대서양 노예 무역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이 무역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총이나 직물 같은 공산품을 아프리카로 가져가서 노예와 바꿉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배에 싣고 중간 항로라고 불리는 끔찍한 항해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오죠. 거기서 노예들의 강제 노동으로 은, 설탕, 면화를 생산하고 마지막으로 그 생산품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와서 엄청난 돈을 버는 구조. 이 세 개의 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착취의 엔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쌓인 막대한 부가 유럽 대륙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시장에 확 풀린 거예요. 아메리카에서 온 은 때문에 유럽의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6세기 유럽의 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겠죠. 고정된 수입으로 살던 사람들은 몰락하고 이 변화의 흐름을 탄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땅에서 나오는 고정된 수입,
그러니까 지대에 의존하던 봉건 영주들은요,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몰락해버렸어요. 반면에 국제무역으로 돈을 벌던 상인 계급,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상품 가격도 올려서 팔면 되니까요. 이들은 이 혼란 속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경제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이렇게 부의 규모가 커지고 무역이 복잡해지니까 이걸 관리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주식회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숨 걸고 바다 건너는 무역은 혼자 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고 나중에 이익도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원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적인 은행이나 보험제도도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이루는 핵심적인 기관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엄청난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되었죠. 그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유산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에 대한 착취가 단순히 유럽이 팽창하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부작용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착취가 바로 제국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자 자금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편리함의 저편에는 세계의 대륙을 잇는 이 거대한 비극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